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번 문제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자, 기출문제 패턴이 28번과 같은 게 작년에 무려 16문제 40%가 이렇게 출제됐습니다. 박스형 문제로. 그 박스형 문제, 지난주에 박스형 문제 내드렸었죠. 1문제. 이제 오늘은 개정된 문제 10문제. 다음 주도 개정된 문제. 다음 주 개정된 건지 지금 정확하게 미리 아직 다음 주는 미리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하여튼 이 10문제도 아직 다 만들어 놓은 건 아니니까 100%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계속해서 10문제도 정확하게 풀어보시라고요. 자, 기억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습니다. 토지 분양 대행은 안 됩니다. 주택 상가 분양 대행만 되죠. 자, 그다음 리언은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개발에 관한 상담을 하고 의뢰인으로부터 합의된 보수를 받을 수 있다. 네, 이게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있는 겸업을 하는 거 6가지는 중개가 아니고 중개업 아닙니다. 중개업이 아니기 때문에 중개보수 규정이 적용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0.9% 초과해서 받아도 된다는 이야기고, 또 중개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분양 대행하다가 사고 나도 이거 보험금 못 받아요. 중개사고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중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합의된 보수 받을 수 있습니다. 뭐 10% 소위 MGM 뭐 또는 R 이런 식으로 하잖아요. 그 뭐 10% 받아도 상관없습니다. 니은은 맞습니다. 디귿은 고용관계 종료된 때는 지체 없이가 아니라 10일 이내, 사후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그래서 디귿 틀렸고요. 리얼은 건물주 승낙서가 아니라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 제출해야 되죠. 공동사무소 사용하려면, 공동으로 사용하려면 그 사무소를 사용할 권리가 있는 다른 개업공개사 승낙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답 1번입니다.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1번이 답이고요. 29번입니다. 분묘와 관련해서 옳은 것인데 1번 가족, 종중, 문중, 법인묘지, 법인자연장지는 미리 허가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연장받은 설치기간이 몇 년입니까? 60년이죠. 처음에 30년간 설치할 수 있고 30년 지나면 또 1회에 하나여 연장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매장을 하다가 이제 화장하는 게 조금 유행을 하고 있고, 미국에서는 화장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그냥 섞여서 거름으로 쓰는 걸로 하더라고요. 효소, 미생물 넣어가지고. 그러면 아주 공해도 발생 안 하고 좋대요. 저도 그렇게 유언하려고요. 미생물 넣어가지고 그냥 거름으로 뿌리라고. 비싸요? 돈이 없어 안 되겠네. 네, 지금은 비싼데 아마 앞으로는 미생물 발효시키는 게 또 쌀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30년 플러스 30년 최장 연장을 해도 60년이고요. 끝나고 나면 6개월이 아니고 1년 이내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1년 대신에 6개월, 2년 X로 출제됐습니다. 1년 이내에 시설물을 철거하고 화장해야 됩니다. 또는 봉안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번도 틀렸습니다. 6개월이 아니고 1년입니다. 3번 중요합니다. 아직 시험에는 안 나왔지만 최근에 대법원 판례가 변경됐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분묘기지권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청구한 날부터 지급합니다. 청구한 때부터. 그런데 시효 취득이 아니고 만약에 자기 땅에다가 묘를 설치해놨다가 땅을 팔면서 묘 이장한다 안 한다 아무 말을 안 해가지고 분묘기지권이 생긴 경우에는 분묘기지권이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됩니다. 성립한 때부터 지료를 지급해야 된다. 시효 취득은 청구한 때부터 지급을 해야 됩니다. 4번 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 문중, 법인묘지 안의 분묘 1기 및 그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구역의 면적은 10제곱미터, 합장의 경우에는 20제곱미터가 아니라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암기 프린트 49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15제곱미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됩니다. 틀렸고요. 5번이 답입니다. 토지 소유자의 승낙 없이 타인 소유의 토지에 자연장을 한 자는 토지 소유자에 대하여 시효 취득을 이유로 자연장의 보존을 위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가 아니라 맞네요. 없다가 아니라 없다 맞네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5번이 답이네요. 2001년 1월 13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이후에 매장된 분묘는 시효 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분묘든 자연장이든. 자연장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없었거든요. 이 자연장이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 생긴 제도입니다. 자연장이라는 것은 뭡니까? 골분, 뼈의 화장한 뼈의 가루를 화초, 잔디 등의 밑에 묻어서 장사하는 것을 자연장이라고 합니다. 어제 집 뒤에 산에 가보니까 큰 소나무에다가 이게 편말을 하나 적어놨더라고. 어머님 편히 잠드십시오 해가지고 거기다 뼈의 가루를 묻었나 봐요. 그 소나무 밑에다가. 근데 옆에 송이버섯이 하나 나 있는데 이걸 그 편말이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보기 구경만 했어요. 또 버섯 잘못 따면 안 되잖아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즉 2001년 1월 13일 이후에는 이제 분묘기지권 인정 안 된다. 최장 매장을 하든 어쨌든 30년밖에 안 되고 연장하더라도 30년, 60년밖에 안 된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0번입니다. 전자계약서입니다. 전자계약서. 전자계약은 현재는 중개거래만 가능하고 개인 간 직거래에는 전자계약서 작성 불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부터가 중요하죠. 2번, 3번, 4번 다 말했는데요.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따로 부동산거래신고, 해제신고, 주택임대차 신고할 필요 없고 종이계약서, 종이확인설명서 출력해서 보존할 필요도 없습니다. 5번이 답이네요. 전자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전자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진 않기 때문에 등기 신청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5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담보 목적이 아닌 최선순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 가등기는 매각으로 소멸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2번 모든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는 무조건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3번 임차 건물이 매각되더라도 보증금이 전액 변제되지 않는 한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4번이 답입니다. 기출문제인데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5번 압류 효력이 발생한 후에 경매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한 유치권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기출문제인데요. 답 4번인데 이 권리분석이 경매가 1999회 시험에 1997년도 처음 시험에 출제됐는데요. 소재주의가 있고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무조건 소재되는 게 5개 암기를 해야 됩니다. 건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가압류, 압류. 이건 무조건 말소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단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까지 유치권을 취득은 해야 되고요.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이후에 점유를 취득한 자는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습니다. 분묘 기지권, 법정지상권,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인수된다 이 말은 매수인이 떠안아야 된다. 따라서 이런 권리가 있으면 매수인이 떠안아야 되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가능성이 많죠. 위험하니까. 왜 이게 인수되냐면 전부 다 물권입니다. 물권. 채권이 아니고 물권인데 우선 면제권이 없습니다. 배당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인수된다고 떠안는다고. 물권이 그냥 없어지면 안 되겠죠. 채권도 아니고 물권. 근데 요거는 무조건 말소됩니다. 근데
무조건 5개는 순위와 상관없이 말소되는데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 유치권은 인수됩니다.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이거 뺀 나머지 권리는 말소 기준 권리, 말소되는 것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보다도 더 앞서 있으면 인수됩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판매 등기, 가처분 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가 등기, 담보가 등기는 무조건 말소되는데 보전가 등기는 말소 기준 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됩니다.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됩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건조당보다 최선순위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은 대항력이 있다라고 하지만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임차권은 최선순위라면 배당 요구를 했다 하더라도 전액을 다 배당받을 때까지는 인수됩니다. 그런데 전세권은 최선순위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된다는 것. 31번에 답 4번입니다. 32번 역시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요약집 60페이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서브노트 요약집 60페이지, 64페이지에 있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일반중개계약이든 전속중개계약이든 모두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된다. X입니다. 전속중개계약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했으면 법정서식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요약집 60페이지에 있는 일반중개계약은 물가, 수준 4가지 사항을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 요청할 수 있고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표준서식을 정해서 국토부 장관이 사용을 권장할 수는 있지만 권장하더라도 거부해도 되죠. 일반중개계약은 구두로 말로 해도 됩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중개계약은 99.99%가 다 구두로 말로 하죠. 우리 집 팔아주세요. 예, 팔아드리겠습니다. 어디 있는 집 몇 평짜리 얼마 받고 싶습니까? 손님 오면 연락드리겠습니다. 연락 전화 주세요. 이게 끝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일반중개계약은 서식 사용할 의무 없습니다. 2번이 틀렸고요. 3번 일반중개계약서 보존 의무 없습니다. 4번 전속중개계약서는 물론 3년 보존해야 되고요. 4번 일반중개계약서 서식에는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기술되어 있다. 요약집 60페이지 2번에 보면 있습니다. 60페이지 2번. 의뢰인의 권리 의무사항이 있다고요? 일반중개계약의 권리는 뭡니까? 이 일반중개계약에도 불구하고 다른 개업공개사에게도 중개를 의뢰할 수 있죠. 그리고 개업공개사는 개업공개사는이 아니라 의뢰인은 확인 설명하는데 협조해야 됩니다. 5번 손해배상 책임 기술 내용이 똑같다. 예, 64페이지 60페이지 5번에 보니까 있네. 을의 손해배상 책임. 개업공개사는 다음 행위를 한 경우 갑 의뢰인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된다. 그 손해 지시대명사 그는 손해 입은 전액을 말합니다. 그 손해 100억 입혔으면 100억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은 1억 가입했는데 100억 손해 입혔으면 100억 다 배상해야 된다고요? 보험회사에서 1억 배상해주고 나머지 99억은 개인재산 가지고 배상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중개업을 하려면 재산 많이 가지고 하는 게 좋겠어요? 다 빼돌리고 없이 하는 게 좋겠어요? 배우자 앞으로 다 넘겨놓고 시작하면 돼요. 사고 나고 나서 중개 사고 나고 나서 재산 빼돌리면 채권 멘탈죄로 형사처벌 받습니다. 또 민법상 사회행위 취소 소송 대상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취소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미리 빼돌리 놓으면 그래서 대기업이 망해도 3대가 먹고 산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다 빼돌리 놓는다는 이야기죠. 왜?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되니까 보험 가입했다고 끝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에 방가로 1번에 보면 중개보수 또는 실비를 과다하게 수령한 경우 차액을 환급하고 2번
확인 설명을 소홀히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피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손해액을 배상해야 된다고 되어 있죠. 시험에 나왔다고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 배상 책임이 있다. X. 손해액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됩니다. 보험회사는 보정 설정 한도액 범위 내에서만 배상하겠죠. 자, 이 내용은 요약집 60페이지나 64페이지나 똑같습니다. 5번. 둘 다 똑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즉 60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서와 요약집 64페이지 전속 중개계약서 서식 차이 나는 것은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차이가 나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32번에 답 2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33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농지법 개정된 내용입니다. 농지법 공법에서도 시험에 두 문제 나오죠. 1번 농지는 자기의 농업 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함이 원칙이다. 경자유전의 원칙입니다. 경자유전의 원칙 맞습니다. 2번 공유농지 분할 합병의 경우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됩니다. 상속도 안 받아도 됩니다. 자기 거 자기가 가져오는 거니까. 상속은 내가 원해서 물론 뭐 원하지 않으면 안 받아도 되기는 하지만 내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님 돌아가시면 받는 거니까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된다고요? 법률 행위에 의해서 취득하는 게 아니잖아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취득하는 거니까 농지 취득자익증명 안 받아도 되고요. 3번 이거 중요합니다. 농지법 개정된 겁니다. 만약에 농지 처분 의무기간 1년을 주고요. 그래도 처분 안 하면 처분명령을 하고 처분명령 최초 처분명령이 있은 날로부터 6개월 안에 처분 안 하면 세 개 중에서 높은 가격입니다. 감정가격, 공시지가, 개별 공시지가 중에서 더 높은 가격의 100분의 25%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 번씩 부과합니다. 높은 금액입니다. 낮은 가액 X입니다. 3번이 틀렸습니다. 1년에 한 번씩이죠. 건축법은 1년에 2회 범위 내에서잖아요. 농지법,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은 1년에 한 번씩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서는 1차 이행강제금 10%, 2차 이행강제금 20% 딱 두 번만 부과하고 끝입니다.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은 외국인이 경매로 취득하는 경우 경매, 상속, 신축, 정축, 개축, 재축, 계약 이외의 원인은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27번 맨 밑에 있습니다. 취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인데 시험에 매각 허가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 X,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X, 매각 대금을 다 낸 때에 소유권을 취득하죠. 매각 대금을 완납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신고해야 됩니다. 상속의 경우에도 취득한 후 6개월 이내 신고 안 하면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상속도 비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죠. 등기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가 아니라.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4번입니다. 인터넷 표시광고 모니터링 최근에 신설된 내용입니다. 1번 국토부 장관은 모니터링 기관이 제출한 모니터링 결과를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에 통보하고 이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2번 조사 및 조치 요구를 받은 시도의사 및 등록관청 등은 신속하게 해당 요구에 따른 조사 및 조치를 완료하고 완료한 날로부터 15일 이내가 아니라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 40번에 동그라미 7번에 있습니다. 40번에 동그라미 7번 15일 X 10일입니다. 2번이 답이고요. 3번 기본 모니터링은 분기별로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입니다. 수시 모니터링은 수시로 하는 게 수시 모니터링이죠. 4번 5번인데요. 이게 바로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입니다. 네이버 부동산, 직방 이런 게 되겠죠. 이건 무조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라고 했죠. 4번에 정당한 사유 없이 모니터링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5번 정당한 사유 없이 국토부 장관의 이 법 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에 대한 확인 또는 추가 정보 게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협회는 오로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밖에 없다고 했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35번 틀린 것입니다. 1번 확인설명서 서식은 1. 주거용, 2. 비주거용, 3의 서식이 토지, 4가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네 가지 서식입니다. 1이 주거용, 2가 비주거용, 3이 토지, 4가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2번 소속공개사가 당해 중개행위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입니다. 및 계약서 확인설명서는 밋입니다. 밋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또는입니다. 또는 날인입니다. 3번 매매계약의 경우 취득시 부담할 조세의 종류 및 세율은 모든 서식에 공통적으로 기재해야 될 사항이다. 요약집 154페이지 동그라미 8번에 있습니다. 근데 재산세는 네 가지 서식 모두 기재하는데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만 기재하죠.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해당 물건 소유자가 납세물을 부담한다는 말은 종합부동산세는 1, 2의 서식, 재산세는 네 가지 서식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4번 비주거용 건축물 서식에는 비선호 시설이 있는지 여부를 표시해야 된다. 요약집 154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3의 서식만 비선호시설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약집 154페이지 동그라미 6번에 있습니다. 5번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4의 서식에는 입지조건 기재한란이 없다. 예, 그렇습니다. 입지조건은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2의 서식은 도대주, 3의 서식은 도대, 4의 서식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지조건 기재하지 않습니다. 도로, 대중교통,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이 되겠습니다. 요약집 155페이지 메뉴에 보면 적어놨잖아요. 도대주 교판이 뭔지. 자, 그래서 35번에 4번이고요. 36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36번도 거래계약서 확인설명서는 1번, 2번 서명 및 날인해야 됩니다. 3번 전속중개계약서,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 등은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게 계약서 확인설명서 빼고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3번이 답이 되겠고요. 4번 확인설명서 서식에도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는 란이 있습니다. 요약집 160페이지, 서브노트 160페이지에 보면 있습니다. 서식에 160페이지에 보면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 개공, 소공은 서명 및 날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거 5번 직접거래의 경우 거래 당사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해야 됩니다. 날인합니다. 또는입니다. 또는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입니다. 다만 확인설명서 서식에 거래 당사자는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입법화되어 있습니다.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죠. 확인설명서는 법정 서식이 있고요. 그래서 36번에 답 3번입니다. 37번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경매 신청이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면 압류 효력이 생기죠. 경매 신청 기입 등기되거나 또는 송달된 때 압류 효력이 생기고 취하되면 압류 효력은 소멸됩니다. 기출문제입니다. 경매 관련해서 37번 매각 결정기일은 매각기일로부터 일주일 이내로 정해야 되고요. 3번 기일 입찰에서 매수 신청 보정액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이게 시험에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10번 넘게 나왔고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밑에 10분의 1의 동그라미 1번에 있습니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 10분의 1이고 56번에 거기 3번에 보면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죠.
그래서 4번 틀렸습니다. 항고보증금은 매각대금의 10분의 1입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암기 프린트 56번에 10분의 1에 동그라미 3번에 있습니다. 5번 재매각 절차에서는 종전에 정한 최저 매각 가격 그 밖의 매각 조건을 적용한다. 이게 뭐냐면 잔금을 안 내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고 다시 그대로 시작한다고 똑같이. 근데 만약 1억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했는데 1억 써낸 사람이 없어서 유찰돼서 다시 새 매각을 할 때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죠. 통상 20% 또는 전차 매각 가격에서 30%를 깎아줍니다. 지역별로 다릅니다. 근데 재매각은 가격 깎아주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38번 동일 세 번 들어가면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는데 요거는 동일 세 번 들어가는 게 아니죠. 두 번밖에 안 들어갑니다.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 중개를 A 개업 공개사가 했고 또 을이 매수인이 사가지고 자기가 직접 사는 게 아니라 병한테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것도 A가 중개했습니다. 임대차도 중개하고 매매도 중개했습니다. 이런 경우에 매매에 대한 보수도 받을 수 있고 임대차에 대한 보수도 지금 누구한테 받는 거예요? A가 을한테 받는 금액이죠. 을한테 받는 금액 총액 하면은 갑한테 병한테 받는 것도 다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서는 A가 을한테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 을한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받을 수 있다고요? 매매는 얼마입니까? 5억이네. 5억. 5억의 밑에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5억이면 0.4% 5, 4, 20, 200만 원 받을 수 있네요. 200만 원 을한테. 갑한테도 200만 원 받을 수 있겠죠. A는. 그 다음에 임대차 중개네요. 임대차는 얼마입니까? 임대차는 5천만 원 더하기 월세 40만 원 곱하기 100을 하면 9천만 원이죠. 9천만 원은 0.4%라고 나와 있죠. 한도액이 얼마입니까? 30만 원이죠. 4, 9, 36만 원인데 한도액이 30만 원이니까 30만 원. 그럼 A가 을한테 받는 거는 매매에 대한 거 20만 원, 임대차에 대한 거 30만 원 합해서 230만 원, 갑한테 200만 원, 병한테 30만 원, 합계 460만 원이죠. 지금 이 문제는 A가 을한테 받는 거니까 230만 원. 3번이 답입니다. 계산하는 거 한 문제 나옵니다. 중개보수 실제 시험에. 자, 그 다음에 39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네요. 위원회 5개 비교하는 거 프린트 내드렸습니다.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공제운영위원회, 주택임대차위원회, 분쟁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상가임대차위원회 있죠. 자, 1번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 제외가 아니라 포함해서 5명 이상 30명 이하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다 포함입니다. 제외 없죠. 7명 이상 11명 이하. 공제운영위원회는 19명 이하. 주택임대차위원회 위원은 9명 이상 15명 이하. 상가임대차위원회는 10명 이상 15명 이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제외가 아니라 포함입니다. 포함. 2번 임차인의 정액 비율을 초과하여 차임 또는 보증금을 지급하거나 월차임 산정률을 초과하여 차임을 지급한 경우 초과 지급된 차임 또는 보증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정액 비율 5% 초과하면 안 되겠죠. 월차임 전환율은 주택의 경우 1할 또는 기준금리 더하기 2%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죠. 3번 시험에 8년 연속 출제됐는데요. 주택이든 상가든 모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임이 명백한 경우 모텔의 장기 투숙에도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이기 때문에. 4번 주택임대차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때에는 법무부 장관이 국토부 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표준계약서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주어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상가임대차 표준계약서는 법무부 장관이고요. 권리금계약서는 국토부 장관이 주어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5번 분쟁 조정안을 통지받은 당사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을 거부한 것으로 본다. 조정을 수락한 걸로 보는 게 아니라 거부한 것으로 봅니다. 가만히 있으면. 자, 그래서 1번이 답이 되겠고요. 40번 틀린 것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지금 뭡니까? 이게 기역은 을과 병이, 즉 임대인이 을이고 임차인이 병입니다.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편면적 강행규정이니까 임대인은 주장할 수 없죠. 기역은 맞습니다. 니은은 2기의 차임액이 아니라 상가니까 3기의 차임액. 암기 프린트 30번 맨 밑에 있습니다. 상가는 다 3기의 차임액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습니다. 디귿 서울특별시에서 환산보증금이 9억 초과하는 경우에도 계약갱신 요구는 거절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9억 초과하더라도 적용되는 게 뭐가 있다고 했어요? 임시표준대개권해. 영덕대개가 아니라 임시로 표준대개를 먹으라고 권했다. 임시특례 2020년 9월 29일부터 6개월간 연차한 차이면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하는 것으로 포함시키지 않는다. 권리금 표준계약서, 그 다음에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 사용권장, 대항력,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기회 보장, 3개의 차임액을 연차한 경우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9억 초과하는 경우도 적용됩니다. 그럼 서울에서 9억 초과하면 적용 안 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최단기 존속기간,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5%밖에 못 올린다. 월차임 전환율, 기준금리 곱하기 4.5배 초과할 수 없다. 임차권 등기 명령 이런 거 적용 안 됩니다. 9억 초과되면. 디귿 맞습니다. 리얼 9억 초과하는 경우 100분 5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마지막에 X죠. 9억 초과하면 시세만큼 올릴 수 있다고요. 5%를 초과해서 올릴 수도 있다. 그래서 리얼 X입니다. 틀린 것은 니은, 리얼 두 개입니다. 기출문제 이렇게 빡센 문제가 나오는데 기출문제에는 물론 몇 개인가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역, 니은, 디귿, 리얼 이런 식으로 밑에 보기를 주게 될 것입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오늘 10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